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봉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 자, 오늘 기사가 할 얘기가 많은 기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참 어제 그 여자 골프 선수 여제 소렌스탐이었습니다. 소렌스탐. S로 시작하는데 뭐 사라 아니고 뭐였지 막 했었는데 소렌스탐. 네, 유클리드라는 분이 댓글에서 딱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문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리고 주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산업을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 덮어서기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용량이 아주 풍부하면 계속 이제 저장이 될 건데 제 머리의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면 기존의 걸 덮어서기 지우면서 저장을 하나? 좀 그런 생각이 늘 들 때가 많은데 네, 소렌스탐 네, 맞습니다. 소렌스탐도 남자대에 한번 출전을 한 적이 있는데 엄청난 이 장벽을 느끼고 네, 나중에 포기를 했었죠. 근데 정말 소렌스탐 보면 펀더멘탈 그리고 멘탈 지금까지 소렌스탐 같은 여자 선수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여자 골프에 거의 뭐 타이거 우즈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윤정의 판 앤 펀 뉴진스 사태 팬들은 기다려줄까? 네, 요 얘기로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엔터테인먼트 요쪽을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엔터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엔터가 글로벌하게 탑티어다 보니까 네, 또 늘 투자 관심 대상이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ETF 이런 것도 투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쪽 관련 뉴스는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엔터 대장인 하이브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알리슨 뉴진스의 카피다. 며칠 새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발표문의 이 문구는 법적으로는 별 효력이 없는 말이다. 미니진 어도어 대표는 아일리시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미니진 풍 혹은 미니진 류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자신의 창작 컨셉트를 뺏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미지나 스타일로는 표절의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렇군요. 자,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대상은 인간의 어떤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군요.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네, 하나 배웠습니다. 자, 팬덤은 논리적이지 않고 신비, 팬심이 창작자 의도보다 중요하고 뉴진스 활동 중단될까 우려가 커라고 되어 있는데 팬들은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은 법에 맞춰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고 대중문화 산업이 가장 독특해지는 지점은 인간의 매력이라는 상품에 예측할 수 없는 팬덤이라는 신비한 마음의 영역이 대응한다는 점이다. 물적인 상품들과는 달리 대중문화 히트의 규칙이나 비밀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게요.
자, 인간의 마음은 어느 곳에서 스타의 매력을 찾아낼지 모른다. 팬덤은 논리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있지도 않다. 예측과 기대는 종종 어긋난다. 클리셰로 번복된 드라마, 스캔들로 얼룩진 스타, 가창력 논란을 달고 다니는 가수에게도 매료되는 이유다. 누구의 아류 혹은 카피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매력을 느껴버린 팬덤은 말릴 수가 없다. 아일릿은 논란 속에서도 데뷔곡 마그네틱이네요. 이 데뷔곡 마그네틱으로 빌보드 핫 100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고요. K-팝과 한껏 사랑에 빠져버린 세계적 팬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뉴진스로 K-팝의 물꼬를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방시혁 대표의 창작 윤리나 리더십을 제작자 입장에서 탓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관계를 K-팝의 새 트렌드 혹은 장르의 전형적인 탄생 과정에서 등장하는 파이오니어와 팔로워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뉴진스가 파이오니어, 네, 그리고 아일릿은 그것을 따라가는 팔로워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는 결국 창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팬들의 수용 여부가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죠. 팔로워로서도 결국 자신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기 복제만 거듭낸다면 팬덤은 또 한순간 싸늘하게 식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제 겨우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두 그룹을 놓고 훗날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 제작자로서 자신의 독창성을 주장하려던 민 대표의 발언은 팬들의 마음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말을 계기로 모기업과 산하 레이블 제작자가 벌이는 싸움을 경영권 탈취 논란 등 업계의 분쟁으로 지켜보려던 팬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뉴진스만의 매력을 팬심으로 흐뭇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들의 스타일을 낱낱이 살피며 카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스타의 매력을 제작자 스스로 깎을 여지를 줘버린 것이다. 또 뉴진스의 멤버들과도 논의를 거쳤다는 발언에 팬들로서는 50-50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싸움이 큰 논란 뒤에 결국 대중들이 원하는 정의를 되찾은 방향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뉴진스에 앞서 엄청난 새 역사를 썼던 여성 그룹의 놀라운 성취와 미래 가능성은 한순간 정지되어 버렸다. 그러게요. 이 50-50. 멤버들과 가족들이 싸움에 끼어든 순간 그룹은 활동을 중단하고 평생 가수들의 꿈이라고 할 만한 무대와 기회들을 박차버렸다. 이 그룹이 앞으로 다른 인원으로 채워 활동하겠다고 하지만 딱 한 곡 히트시키고 사라졌던 그들이 낯선 얼굴로 등장할 때 팬들의 마음이 움직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시위를 벌인 것은 혹시라도 민 대표 측과 가족들이 함께 긴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그 경우 뉴진스의 오랜 활동 중단은 불가피하고 팬들에게는 가장 슬픈 결과다. 이 산업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란 없다. 아티스트도 프로듀서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스타와 실력자들이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다. 한 발만 삐끗해도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한때 반짝했다 사라지는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지금은 새로운 컨셉보다 대세를 거스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 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티스트의 꾸준한 활동과 성장이다.
이렇게 전 세계 팬들을 들썩이게 하는 큰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5월부터 뉴진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원래 계획대로 씩씩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싸움은 언젠가 어떻게든 끝나겠지만 팬들의 마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올까?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팬들은 가시방석이다. 비즈니스는 모르겠고 어서 나에게 예전처럼 노래를 들려줘. 팬들의 마음은 이렇지 않을까? 이윤정 문화 칼럼니스트였네요. 네,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지만 실제로 이런 싸움에 있어서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 뉴진스 멤버들 그리고 아일리 쪽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네, 뉴진스의 아까 그냥 베끼기, 네, 그런 식의 약간 비난이 이 어린 가수들에게 좀 많이 심적으로 상처가 될 것 같고, 저희도 보면 이 축구, 조기 축구에 보면 관련돼 있어서 이런저런 싸움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런 거 보면 실제로 공을 차고 싶어하는, 나가서 주말에 일하다가 정말 축구하는 그 시간만을 기다려 온 축구 선수들에게는, 그냥 아마추어 조기 축구 선수들에게는 무슨 알력 싸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행복한 시간을 망치게 되거든요. 루인하게 되죠. 보면 스포일드.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싸움이 계속되면 될수록 실제로는 정작 이 아이돌 가수들과 다 어린 가수들이잖아요. 그리고 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자, 고금리 때 예금으로 재미 본 부자들 올해 1순위 투자처는 이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들의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부자 마인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좀 궁극적으로는 제가 항상 책을 선물해 드릴 때 행복한 부자 되세요라고 늘 합니다. 왜 행복한 부자라고 해놨냐면, 실제로 우리가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사실 만족하지 못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쟤가 나보다 더 버는데 이렇게 계속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불행한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한 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자들의 눈으로 또 봐야 됩니다. 네, 부자들은 왜 이런 걸 안 하고 이런 투자를 할까?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부자들이 올해 1순위 투자처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올해 투자할 자산에 부동산을 첫 번째로 꼽았다. 부동산 요즘 안 좋다는데 부동산을 첫 번째로 꼽았네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진 것이다. 네, 좀 씁쓸하긴 하네요. 이 주식 시장이 조금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선진국형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참 우리나라 주식 시장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자,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의 부자들의 금융 행태를 분석한 2024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부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투자 성향과 경기 전망, 생활 습관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을 했다. 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분들이군요. 우선 부자들에게 올해 추가로 투자할 자산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부동산 24%네요. 하지만 응답의 비율은 지난해 32%에서 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자, 2위는 예금입니다. 22%. 3위가 주식. 주식은 16%네요. 금리나 전망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주식보다 높게 선호된 이유도 부동산 투자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요. 예금의 투자 의향이 더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대기자금 보관 목적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지난해 하락하던 부동산 가격이 변곡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경우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므로 대기자금을 안전하게 예치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해석됐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는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선호하는 자산으로 꼽혔네요. 이어서 토지, 그리고 꼬마 빌딩 순이라고 합니다. 대형 아파트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추가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부자도 약 16%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에 세금 부담이 워낙 또 크고, 실제로 웬만하면 또 다 이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지금의 고금리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 회사에 찾아오신 자산가분들은 대부분 좀 부동산에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 부동산 보유는 축소, 경기 전망도 부정.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전체 자산의 50%에 달했고요. 하지만 21년에는 58%, 22년에는 55%에 비해서 줄어들었네요. 자, 반면 금융자산은 22년 43%에 이어서 지난해 46%로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보면 저희 회사 고객분들하고 좀 비슷하시네요. 자,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는데, 실물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부자들은 63%로 지난해 79%보다 줄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유지는 26%, 개선은 11%. 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67%. 근데 작년 같은 기간, 작년에는 84%인데 좀 줄었네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우리 지금 미국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고점 대비 한 1%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한 사람도 10명 중 7명이라고 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부자들의 지갑을 채워준 것은 예금이었는데요. 지난해 긍정적 영향을 준 금융자산으로는 예금이 42% 가장 많이 꼽혔고요. 이어서 주식 17%, 펀드 신탁 17% 순이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은 절반 이상이 채권에 투자했는데, 이는 매매 차익과 절세 효과를 모두 노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밖에 해외 주식 등 외화자산 운용과 예술품과 귀금속 등의 실물자산 보유율도 지난해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근데 주식도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래도 한 17, 8% 올랐고, 그죠? 코스닥도 한 40% 올랐다가 27% 상승으로 끝났고, 미국 시장도 좋았고, 작년에 주식은 괜찮았어요, 그죠? 자, 부자들 잠 덜 자고 신문 독서 많이 해.
부자들은 일반인보다 잠을 덜 자고 독서나 종이신문을 많이 읽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부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3시간으로 일반 대중보다 30분 짧았다. 저는 잠을 좀 덜 자신다고 해서 5시간, 4시간 반 주무시나 보다 했더니 7시간 반이네요. 7.3시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한경와우 한 달마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10분 하는 것 때문에 어제 저녁 때 1시 넘어서 퇴근했거든요. 그 10분 얘기하는 건데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그 손해가 난다든지 피해가 가면 안 되다 보니까요. 어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간다고 한 3시간? 3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4시간 반 자고 일어나서 출근했더니 약간 좀 아침에 졸리기도 했었는데요. 7.3시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8시간 주무시네요. 8시간 자려면 하긴 8시간 정도 자니까 참 몸이 가볍고 좋긴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제가 그래도 이 환절기인데도 코 상태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번 조정이 오기 전에 한 3, 4주 전에 약간 코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어떤 분이 코세익 보니까 코가 약간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조정이 임박했나 뭐 요렇게 누가 댓글도 남기셨었는데 이번 조정은 제 코 상태로 봐서는 심한 조정은 아닙니다. 갑자기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 잠 얘기하다가 그렇군요. 그래서 코가 좋으려면 좀 숙면을 취해야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너무 늦게 가고 아침 일찍 오다 보니까 잠이 부족한 거 또 원인이 있고 그래도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신 거 요즘 많이 먹고 있습니다. 독고마리인가 어떤 분이 독고마리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항상 끓여서 먹고 있고요. 도라지도 먹고 있고 이거 식염수로 코 세척하는 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잠을 많이 잘 푹 주무셔야 됩니다. 자, 오전에 착즙 주스나 그릭 요거트 등 가벼운 아침 식사를 선호하고 저도 항상 아침에 오면 제철 과일 먹고 음료수도 그냥 이 풀무원 당근 먹습니다. 그리고 신문 읽고 아침 운동과 산책, 하루 스케줄링 등을 한다는 비중이 일반 대중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독서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은 1년에 10권 정도, 100억 이상 슈퍼리치는 20권 정도 읽으시네요. 이야, 50이 주니까 그래도 1년이 12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2권 정도, 한 달에 2권 읽는 거 쉽지 않은데. 자, 그리고 또 인문사회 분야의 책 읽기를 선호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일반 대중은 부자의 60% 수준으로 책을 읽으며 소설과 자기계발서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부자가 되면 인문사회 쪽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넘어가겠죠. 자, 부자의 삶과 만족 2배, 이성적이고 관대해 자평. 자, 삶을 만족한다고 답한 부자의 응답은 70%로 일반 대중보다 2배나 많았고요. 다만 총자산 50억 원에 가까워지며 만족의 증가폭은 둔화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만족하는 사람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정말 들은 얘기예요. 물론 한 10년, 15년 됐지만 그 주변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몇 분들한테. 근데 희한하게도 뭐 몇백억 있으신 분부터
뭐 한 100억대 정도 있으신 분까지 내가 30억 정도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 15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제 물가가 더 올라왔으니까 한 70억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한 500억 있으신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30억, 50억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아무래도 이 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세금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이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또 부자는 일반 대중보다 자신을 이성적이고 관대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예, 그거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특히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의 초부자는 목표지향적 55.6%이고 똑똑하다고 27.8%, 똑똑하다고 자평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황선경 하나금융연구위원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기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목표를 추구하는 부자들의 삶의 태도가 부를 일구고 더 나아가 삶 전반에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자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뭐 애도 키우고 또 노후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활력을 주고 건강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죠? 백세 김영석 교수님도 그랬고, 그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얼마 전에 114세 돌아가셨던 베네수엘라의 농부도 그랬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보람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돈 벌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지향점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법정스님의 무소유 생각합니다. 법정스님은 그 무소유 책뿐만 아니라 그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해가지고 법정스님이 쓰신 그 글을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정스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 무소유부터 해서 그 출판하는 것도 절판해라, 의미 없다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었지만, 그 오래오래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아름다운 글귀를 남기고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다루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걸 제가 늘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무쌍한 세상을 보면서 이 조금이라도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 돈을 안 태우면 그 정도의 이 관심과 호기심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늘 주식 투자를 항상 권장을 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운 주식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돈 법니다. 돈은 자연스럽게 이제 벌게 되는데, 그게 돈 버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GDP 5분기 연속 플러스, 물가와 유가, 환율, 3고는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호가 올 1분기에 1% 넘는 깜짝 성장세를 나타냈다.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그간 주춤했던 내수가 힘을 보탠 덕분인데, 네, 수출입니다. 그리고 내수도 좋아졌나 보네요. 2%대 초반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3%로 집계가 됐고요. 시장에서 0.6% 안팎으로 전망했던 걸 훌쩍 뛰어넘었는데 21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22년 4분기 수출 부진 속에 마이너스 0.3%까지 내려갔던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부터 반등을 했고요. 올 1분기까지 5개 분기째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게 됐다. 네. 플러스긴 한데 미국은 뭐 3점 몇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1.6 나왔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0.3, 0.6, 0.6, 0.6 하다가 이번에 1.4.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미국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비교하지 말라고 해놓고 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는 반도체를 탄 수출 흐름이 순탄한 데다가 당초 둔화 우려가 컸던 내수도 개선된 영향이 크고요.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휴대전화 등 IT 품목 중심으로 0.9% 성장을 했습니다. 3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늘어나는 등 반년째 수출 플러스가 이어지는 상황이 반영이 됐고요. 자,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재화, 그리고 음식, 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0.8% 증가했네요. 지난해 4분기 0.2%와 비교하면 상승 기류가 뚜렷하고요. 건설 투자도 건물, 토목, 건설 모두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2.7% 성장을 했습니다. 직전 분기 마이너스 4.5%와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요. 반면에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 중심으로 0.8% 하락을 했고 수입도 0.7% 감소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신승철 하는 통계국장은 민간 소비는 소비 심리가 회복했고요. 대활동 증가와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상승을 했다고 그러고 건설 투자는 양호한 기상 여건,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 등으로 플러스 전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1분기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이 민간 투자와 순수출인데요. 민간 소비가 0.4%포인트, 정부 소비는 0.1%포인트 또 성장에 가속을 붙였고 특히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반등한 게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최근 들어서 중동 정세 불안, 미국 금리 인하 지연 등 대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고요. 3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이 언제든 한국 경제를 짓누를 수 있어서인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내수는 아직 침체 상황에 가깝고 미국 금리 인하 같은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1분기 수치가 잘 나왔다고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건 이런 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쏠림에 따른 착시 현상이 또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달 전체 수출액이 56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 증가를 했고요. 전체 무역 수지도 42억 9,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5조 벌었다 그죠? 5조 5천억 정도 네, 벌었는데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 1년 전보다 30억 7천만 달러 늘어난 영향이 컸고요.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상황은 달라지는데 3월 기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44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오히려 3%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누적 무역 수지는 215억 2,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또 24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된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 반도체 수출과 반도체 동량에 따라서 굉장한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자, 최정혁의 마켓나우 주식 투자가 스토리에 속지 않으려면 맞다. 지난번에도 이 최정혁 교수님이죠. 굉장히 인상 깊게 칼럼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비록 정답은 아닐지라도 세상의 변화를 합리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본능적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스토리텔링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한다. 서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도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도록 이끄는 스토리는 오직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정보 전달력과 영향력에서 스토리는 숫자를 압도한다. 특히 경제에서 스토리의 힘은 강력하다. 엄청 강력하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근심거리는 양호한 경제 지표에 비해서 낮은 지지율인데 그는 스토리에서 지고 있다. 사람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은 쉽게 체감하기 어렵지만 주위 사람들과 언론을 통해 접하는 일상의 고물가 스토리는 마음에 크게 와닿는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하버드대의 토마스 그레이버 교수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스토리는 통계 수치보다 사람들의 기억에 2배 이상 오래 남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통계 숫자를 외우려면 안 외워지는데 스토리는 한번 쭉 들으면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다 기억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스토리는 뭔가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트럼프 하면 이 보호무역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확실한 스토리가 와닿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스토리는 들어오는 게 없네요, 진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실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이제 스티브 잡스에 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Think different. 애플 또 사과 이런 거에 다 보면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스토리를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애플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이미 빌 게이츠가 2000년 초에 회장직을 내려놨지만 여전히 빌 게이츠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최근에는 사티아 나델라가 또 많은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내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삼성이라든지 SK, LG, 뭐 우리 현대차 그룹 이런 부분에서도 좀 스토리가,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삼성하면 이건희 회장의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와이프랑 마누라랑 뭐 애들 빼고는 다 바꿔라부터 해서 강력한 이 머릿속에 삼성의 이미지와 이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그룹도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이 강력한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스토리는 계속 이렇게 개성시키고 계속 이렇게 좀 부각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토리는 주식시장에서 집단 행동을 끌어내기도 하는데 투자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서 스토리와 관련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최근에 AI 열풍이 그런 경우인데 챗GPT의 탄생과 맞물려 본격화된 AI 스토리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거대한 자금을 흡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적정한 가치평가이다. 그렇죠. 아직은 숫자로 측정되는 펀더멘털이 불확실한 탓에 스토리가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에 투자자들이 몰려 거품이 낄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비관적인 스토리가 강해지면 투자금이 유출되고 주가는 적정 가치를 밑돌게 된다. 그렇죠. 이 스토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서 밑에서 주식 팔고 이 스토리 때문에 장밋빛 전망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주식 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이 좌우하는 주가 움직임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 자, 미주리대 쿤타라 푹투안통 교수의 21년 연구가 단서를 제공하는데 미국 양대 일간지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이 130년 이상 축적한 전체 기사 데이터와 S&P 500 지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패닉 관련 스토리와 주식시장 버블 관련 스토리는 향후 주가 수익률에 대해서 상당한 예측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패닉 스토리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높은 주가 수익률이 뒤따랐고 주식시장 버블 스토리의 경우는 반대했다. 스토리가 무르익어 가면서 주가는 점점 적정 가치를 벗어나고 결국엔 주가 움직임의 전환이 시작된다. 또한 독자의 믿음에 맞춘 콘텐츠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언론의 특성상 기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스토리일 가능성이 크다. 언론이 다루는 기사에 주목하되 무작정 기사를 따르지 말고 기사에 대한 주가의 반응도 함께 관찰해야 하는 이유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케인즈가 그 화폐와 고용과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성적 충동. 네,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왜 사람들은 바보 같은 액션을 할까? 예, 스토리에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스토리에 확신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안 해보고 삽니다. 예, 숫자를 체크를 안 하고 삽니다. 숫자는 미래의 스토리로 만들어진 숫자를 믿고 삽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 넘버와 합쳐졌을 때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 기사에도 있지만 숫자보다 이 스토리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일시적인 패션이 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되려면 반드시 숫자가 뒤따라 놔야 됩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스토리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죠.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 숫자가 안 받쳐질 때 과감하게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스토리와 이 넘버를 가지고 계속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고요. 뭐 벌써 한 3주 됐죠. 엔비디아 특집을 하면서 앞으로 750에서 뭐 95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1050이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온 이익과 시총 작년에 40조 벌었고 올해 80조에서 100조 버는데 860불 기준으로 시총이 3,000조였고요. 970불 기준으로 시총이 3,300조. 네. 그렇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좀 냉정하게 투자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얘기를 했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때, 스토리가 이게 스토리였구나, 소설이었구나라고 됐을 때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권석천의 컷. 변화의 시작은 용기가 아니라 상상력이다. 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림길에 서곤 한다. 살던 대로 살 것인가, 다른 삶을 모색해 볼 것인가. 그렇죠. 그 쉽지 않은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고 선택을 망설이면 고민의 버퍼링만 계속될 뿐이죠.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4, 4까지 나왔나요? 4는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용의 전사 자리에 오른 팬더 4. 그는 어디를 가나 박수 받는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다. 그런 4에게 사부, 시프는 변화를 요구한다. 용의 전사를 다른 이에게 넘기고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다. 고생해서 정상에 올랐는데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절로 한숨이 나온다. 영적 지도자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계단? 계단은 쿵푸 팬더 시리즈에 계속해서 등장한다. 포가 용의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숨을 헐떡이며 무수히 많은 계단을 오르고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계단이 눈앞에 있다. 포는 과연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예. 안 해본 일, 모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막막하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맨날 해왔던 일만 반복한다면 얼마나 무료하고 지겨울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 볼 때 나조차 몰랐던 나의 다른 면모가 드러날지 모른다. 거창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다 해도 조금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작은 발걸음도 발자국을 남긴다는 영화 대사처럼. 새로운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영화는 말한다. 용감해질 필요는 없어. 그냥 용감하게 행동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상상력이다. 새로운 미래에 가슴이 마구 설레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자, 다음 계단에 대한 상상력으로 자신을 낯선 환경에 내맡겨 보는 것이다. 던져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랑은 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누가 취지를 옮겼나라는 아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도 과감하게 새로운 취지를 찾아서 떠나라.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료하고, 그게 일시적인 슬럼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슬럼프가 왔다고, 나 이거 아닌가 봐요.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거 하다가 2, 3년 뒤에 슬럼프가 오면 또 옮겨야 되고, 그러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내 적성에 맞고 내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나. 그 내가 정말 잘하는 거는 뭔가를 찾아서 그 일을 저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제가 자문사로 시작해서 지금 자문사로 30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저는 이 변화, 기존의 그 시스템에 안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운용사 중에 아침 회의를 라이브로 공개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새로운 시도는 많이 합니다. 새로운 시도. 내가 잘하는 내 분야에 있어서 항상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도, 아까 파이오니어하고 팔로우 얘기가 있었는데, 그죠? 이 분야에서도 저는 계속된 이 파이오니어가 되고자 노력은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최재원 SK온 부회장. 배터리 캐즘 위기, 여수토끼 잡을 기회. 지금 요즘 배터리가 고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주식 시장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나름대로 많은 분석을 해서 자료들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하는 분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업에 종사하는 분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방을 가면 웬만하면 또 그 사업부의 본부장이나 CEO라든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지금의 현황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 이런 걸 좀 물어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재원 SK온 부회장님이 여섯 토끼를 잡을 기회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최재원 SK온 수석 부회장은 전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정해진 미래다. 자, 이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 역량을 단단히 갖춰야 한다고 했고요. 직원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자, 직원으로부터 전기차 캐즘에 따른 배터리 산업 성장 둔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각국의 환경 정책과 연비 규제, 전기차 라인업과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현재의 캐즘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SK온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죠. SNE 리서치에 따르면 SK온의 올 1, 2월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 2월보다 1.7%포인트 줄었고요. LG엔솔과 삼성 SDI의 같은 기간 점유율이 0.2%포인트, 0.2%포인트 감소를 했고 SDI는 오히려 0.8%포인트 증가했네요. 그래서 LG엔솔이 13.7, SDI가 5.6, 그리고 SK온이 4.5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예상보다 강한 전기차 수요 둔화, 자동차 유형별 판매량 추이 해가지고 지금 도표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순수 전기차가 19%, 내연기관이 36%. 근데 내연기관이 원래는 32로 떨어질 거라 했다가 36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49를 예상했다가 45%이네요. 하이브리드가 전망치보다는 오히려 덜하네요. 22년도에 47, 21년도에 40, 20년에 35.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작년에 45로 떨어졌군요. 오히려 내연기관 이 부분 좀 밑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 부회장은 통상 제조업은 첫 5년은 손해가 나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SK온은 21년 10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됐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앞전에 그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나도 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많이들 또 따라 했었죠. 메리츠증권과 삼성증권 최근 보고서에서 SK온의 흑자 전환 시점을 올 4분기로 받고 IRA에 따른 첨단 세액공제 AMPC 혜택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 전기차 수요 정체에 따른 어려움은 SK온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계 전반이 다 겪고 있습니다. 자, 좀 밑에 보면 CATL 얘기가 나오고요. 업계에서는 세계 1위 CATL만 독주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올 1, 2월 기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8.4%를 점유한 CATL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중국과 유럽 등에서 선전하면서 올 1분기에 매출이 797억 위안 약 15조 900억이네요. 그리고 순이익이 한 2조 정도, 15조에 순이익 2조 정도 기록을 했군요. 자, 캐즘 극복을 위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재조정하는 중인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중심으로 생산하던 SK온은 ESS 제품도 공개를 했고요. 전기차와 달리 성장세가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SK온의 배터리 사업은 최창원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주구를
주제로 열린 CEO 회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 조정, 리밸런싱 작업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됐다고 하고요. SK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켄지를 통해서 배터리 분야 전반의 사업성을 진단하기로 했는데 이를 참고해 사업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 마지막 단락인데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캐즘은 위기라기보다는 향후 다시 성장세가 강해질 때를 대비해 다양한 사업 영역의 기술을 올려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고요. 최재원 부회장도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가 경쟁력, 연구개발, 생산 능력 등 제조업의 모든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어렵지만 우리는 한 마리 토끼가 아닌 최소 대여섯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조 원을 투입해 공장을 건립 중인 국내 기업들은 투자 속도의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창실 LG엔솔 CFO는 필수적 신증설 투자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되 투자 규모와 집행 속도를 조절해서 캐펙스 규모를 다소 낮추고자 한다면서 수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 규모와 집행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SK온도 포드와 합작해 짓고 있는 미국 켄터키주의 이 공장 가동 시기를 당초 2026년에서 더 늦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